안녕하세요, 부자노트입니다. 제가 상급지 갈아타기로 자산 불리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그 2탄, 그럼 갈아타기 최적의 아파트는 어떻게 고르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상급지 갈아타기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1탄에서는 갈아타기 시점, 최적의 시점이 언제냐, 그리고 갈아타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방법,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2탄으로서 그럼 알겠는데 갈아타기할 아파트는 어떻게 찾는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탄 내용을 자세하게 보시는 게 좋긴 한데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요약하면, 상급지로 갈아타기 할 시점은 언제냐, 상급지와 하급지 아파트 그래프가 있을 경우에 상승장인 확장기, 그리고 하락장 초입인 후퇴기처럼 아직 갭이 큰 상황이 아니라 갭을 축소시킬 수 있는 하락장이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이런 수축기나, 그리고 이런 저점을 찍고 조금 반등한, 그래서 거래가 조금씩 터지는 회복기까지 이런 수축기나 회복기에 갈아타기를 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대신에 이 저점에서는 통계상으로는 갭이 매우 적지만 내 물건이 팔리지 않기 때문에 내 물건을 좀 더 싸게 팔아서 과감하게 넘어갈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서 통계보다는 갭이 좀 더 커질 수 있다 말씀드렸고, 그럼 갈아타기를 어떻게 하느냐,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무조건 상급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락장이 해야 된다. 하락장 후반이나 회복장 초입, 그리고 거래가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선 매도하고 매수하는 걸 추천드렸고, 작은 계획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잘못되면 계약금을 날릴 수 있는 좀 큰 문제이기 때문에 잔금 날짜라든지 대출 받으신 분들은 대출이라든지, 그리고 이자도 변동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이자가 올라갈 상황까지도 대비해서 플랜 B를 짜고 들어가는 게 좋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폭 재차 하락하더라도 괜찮다는 마인드를 가져라. 조금 두려움이 많은 상황인데 이미 많이 하락했고 더 빠질 폭이 크지 않다고 생각되면 과감하게 갈아타기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2탄 갈아타기 최적의 단지를 어떻게 고르느냐, 그럼 오늘은 3가지 사례를 통해서 3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무조건 상급지 단지를 골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썸네일에서도 그렇지만 상급지 단지로 갈아타기 하는 게 정석이거든요. 2가지 단지를 가져왔는데, 하나는 강동에 있는 롯데캐슬 퍼스트 단지고, 하나는 많이들 아시죠? 잠실의 리센츠입니다. 하락장이나 회복장 초입에서 갭이 적을 때 상급지로 잘 이동하면 상승장 때 요 갭이 커지면서 자산 격차가 생길 때 이런 자산 격차를 누릴 수 있다. 그리고 다시 하락장이 오고 보합장이 오는 요 상황에서는 과거보다는 갭이 커지긴 했지만 그래도 갈아타기 할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드리고, 요 갈아타기를 상급지 단지로 좋은 시점에 해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한 이유가, 여기서부터 또 볼 수 있는 게 갭이 매우 적었잖아요. 뭐 물가 상승이나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 있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갭이 커진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제때 들어가면 이런 자산 격차도 누리고 갭이 커질 때 추가 현금을 갖고 이때 들어가야 되는 불상사도 막을 수 있다. 무조건 상급지 단지를 골라야 된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무조건 상급지 단지로 가라. 지역 간에도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지역 바깥으로 이렇게 이사를 못 간다 하면 지역 내에도 확실하게 부동산이라는 게 위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바깥으로든 지역 내에서든 상급지로 위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급지로 가야 된다. 그리고 대신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하락장 저점에서 잘 갈아타더라도 내 걸 금매로 팔아야 되기도 하고 뭐 여러 부분이 있어서 절대적인 상급지 입지로 가는 거는 현금 투입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알아야 되고, 대신에 그렇게 현금 투입해서 제때 갈아타기를 잘하면 상승장에는 상급지가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자산 격차를 누릴 수 있다. 여기서 갈아타기를 잘 못하게 되면 이 자산 격차가 생기면서 향후에 이동할 때는 내가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도 저축을 통해 현금을 비축해야만 갈 수 있다. 이런 부분 명심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상대적 입지가 변화될 단지를 골라라 합니다. 상대적 입지를 잘 고르면, 아까 절대적인 입지가 우위인 곳으로 갈 때는 갭이나 뭐 현금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내 상대적 입지가 변화할 곳을 잘 고르면 지금은 비슷한 레벨이었는데 향후에 갭이 벌어질 수 있는, 똑같이 상급지가 더 많이 오르는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갭을 축소시킬 수 있다. 예시를 보면 하나는 분당이고 하나는 올림픽 선수촌 기자촌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잠실은 아니죠, 송파인데, 여기 두 단지가 과거의 가격을 보시면 거의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하락된 거래는 거의 붙을 정도로 비슷한 위치를 보였는데, 그럼 이걸 봤을 때 가격이 어쨌든 가치고 위계잖아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수요자들도 비슷하게 봤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상승장의 격차가 커지잖아요. 요거는 이 부분에 뭔가가 이슈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 이슈가 9호선 올림픽 공원역이 이때 개통하거든요. 그래서 개통이 되고 나서 9호선이 또 강남 업무지구로 직결되는 좀 좋은 노선이다 보니까 입지가, 상대적 입지가 변화하면서 상승장에 똑같이 상급지로 이동하는 효과를 봤다.
대신에 여기서 하나 보셔야 될 점이 이게 9호선이 2009년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런 교통 호재들, 이런 상대적 입지를 변화시킬 호재들은 하락장에는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나중에 상승장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공부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뭐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 호재가 발표돼도 그렇게 큰 변화를 주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럴 때 그 호재가 어떤 영향을 줄지 잘 고민해서 입지를 변화시킬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면 그 단지로 갈아타기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대적 입지, 우위가 변할 곳을 잘 고르자. 그러면 아까 절대적 입지 상급지인 곳으로 갈 때보다 갭을 줄여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똑같이 상급지가 더 많이 오르는 그런 상급지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그런 호재에는 교통이나 뭐 일자리가 생기는 부분, 아니면 일자리가 있는 업무 지역으로 뭐 빠르게 갈 수 있는 교통이 생긴다던가 뭐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호재 없이도 선호도가 자연스럽게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노리시면 갭을 최소화해서 상급지로 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보셨다시피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절대적 입지 상급지로 고르는 것보단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연식보다는 입지이다. 두 가지 사례를 가져왔는데, 하나는 광명과 목동 사례, 하나는 신길과 목동 사례, 두 개를 가져왔는데, 철산 레미안 자이가 당시에는 신축이었거든요. 이런 신축일 때는 확실히 더 높은 시세를 보이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목동이 재건축 이슈가 불면서 시세가 겹쳐지는 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상승장에 갭을 벌이더니 그 이후로는 쭉 갭이 생겼다. 신축 단지를 들어가더라도 결국에는 입지가 좋은 곳이 더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시점이나 요 시세가 겹쳐지는 시점까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시점에 입지가 좋은 곳으로, 신축 후강이라고 하잖아요. 신축 거품, 신축 후강, 뭐 신축봉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잘 넘어가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다른 신축 단지 신길, 이건 16년 차거든요. 16년 차인데 초반에 입주할 때는 비슷했다. 그래도 광명보다는 조금 상위 입지라고 볼 수 있잖아요, 신길이. 그래서 비슷했다가 쭉 상승장 때도 비슷하다가 이제 슬슬 8년차 이렇게 기축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씩 갭이 생겼다. 그래서 저는 요 신길이랑 목동 사례가 요 광명 사례의 한 요 정도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갭이 붙어 있다가 조금씩 갭이 생기는 요 정도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 신길이랑 목동도, 목동이 재건축 이슈가 계속 나올 때마다 이 갭은 계속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입지니까 입지가 좋은 곳으로 가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뉴타운이나 일기 신도시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얘기 드렸는데, 이거는 그 지역 내에서 뉴타운 지역이나 일기 신도시가 요즘 재건축 이슈가 있잖아요. 그렇게 정비 사업을 할 때 입지가 조금 떨어지는 곳부터 정비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이제 쭉 보면은 그게 현실인데, 그러면 그 부분에서 사업 속도가 빨라서 신축이 먼저 될 수 있는 곳을 가서 신축이 된 다음에, 그런 신축 후광이 있을 때 내 옆에 조금 더 입지 좋은 곳, 그리고 정비 사업 속도가 조금 느린 곳, 그런 곳으로 계속 갈아타면 그 지역 내에서, 외곽 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지역 내에서도 이런 자산 상승을 누릴 수 있고 자산이 상승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런 연식보다 입지가 좋다는 부분을 뉴타운이나 일기신도시 그 지역 내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연식보다는 입지다. 좋은 입지가 결국 연식을 이기고, 초반 신축 거품이 사라지기 전에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뉴타운이나 일기신도시에서도 사업 속도가 빠른 곳에서 갔다가 신축 후광을 보고 좀 더 입지 좋지만 사업 속도 느린 곳으로 넘어가면 그 지역 내에서도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요약하면 상급지로 가자. 그리고 상대적 입지나 우위가 변하는 곳으로 가자. 그러면 상급지로 가는 것보다 갭은 줄지만 똑같은 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 그리고 연식보다는 입지가 좋은 곳이 상승장 때 더 상승률이 크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자.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